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국내 주식 매니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아그램을 보면 스톰은 UI가 64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은 32비트만 허용하기 때문에 매니저와 트레이더, 전략연산, 에이전트가 전부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코인 쪽 다이아그램을 잠시 보면 코인은 이제 모두 64비트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그 멀티 프로세싱의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전략연산과 트레이더, 에이전트가 32비트이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두고 이 64비트인 UI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줌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줌큐는 소켓 통신용 큐이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비트가 달라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UI로부터 받은 명령들을 어 가령 뭐 전략 연산이나 트레이더, 에이전트를 실행해라 하면 이 매니저가 실행하도록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를 실행도 하지만 UI에서 뭐 차트를 보내 달라든지 뭐 관심 목록을 보내 달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 매니저가 전부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코드를 보면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줌큐용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UI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줌큐 리시브 프롬 UI라는 큐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UI로 보내는 줌큐 샌드 투 UI라는 큐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줌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줌큐 컨텍스트라는 줌큐 컨텍스트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소켓 닷소켓이라는 명령을 불러와서 어 줌큐의 형태를 선언해 주면 이 소켓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포트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걸 이게 서브스크립트라 해서 구독이란 뜻이에요. 그죠? 구독이고 서버의 형태는 퍼블리시라 해서 요거는 이제 배포하는 형태로 요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건 UI로 보내는 UI로부터 받는 구독하는 소켓이고 이거는 보내는 소켓이에요. 그죠? 별도로 UI에서도 어 이 포트에 해당하는 퍼블리시 소켓이 있고 이것도 이거는 퍼블리시지만 UI에서는 서브스크립트의 소켓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 번호는 서로 달라요.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가 키움 매니저가 실행이 될 때 이건 이제 별도의 32비트 파이썬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포트 번호를 받아와서 이렇게 키움 매니저에 포트 번호를 인자로 넣어 가지고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될 때 이 포트 번호에 어
보내는 건 받는 건 이 포트 번호고 보내는 건 +1 해서 포트 번호가 틀려요. 그죠? 내부 네트워크 포트 번호가 틀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준큐에는 시그널 파이키트 시그널을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스트링 형태의 명령들, 이런 명령들, 그리고 투플 형태의 명령들, 투플 형태는 이제 설정만 날라오게 되죠. 요렇게 받아서 요렇게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위에 가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이키트 시그널을 두 개를 설정을 해서 그게 요렇게 에밋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이 receive from UI는 인자를 3 개를 받아요. 포트 번호와 큐 리스트, 그리고 메인 스레드를 뜻하는 메인, 요렇게 받아서 이 큐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큐를 3 개를 요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줌큐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 큐 스레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런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있는 함수를 선언할 때 요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큐스레드 내 메서드 재정이 요렇게 한글로 뜨죠. 그래서 이게 원래 큐스레드에 있어요. 그래서 큐스레드의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런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스레드는 큐스레드뿐만 아니라 스레딩 라이브러리의 스레드도 고렇게 런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준큐에 여러 가지 소켓 형태가 있는데 이 서브스크립트는 구동만 하는 소켓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그 소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커넥터라고 해서 포트 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set socket 옵션 스트링, set socket 옵션 스트링이죠. 그게 보면 서브스크립트 구독할 거고 요렇게 빈칸을 넣으면 모든 메시지가 어떤 게 날라오더라도 모두 다 수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매니저라고 넣어 버리면 이 리시브 스트링의 메시지가 매니저일 때만 데이터를 받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제 빈칸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메시지를 다 수신하도록 이렇게 설정된 거고요. 그래서 파일 추론문 들어가면 리시브 스트링하고 리시브 파이썬 오브젝트, 요게 뭐냐면 반대로 이제 보내는 배포하는 쪽에 소켓에 보내는 걸 보면 요렇게 이 매니저 서브 큐에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이 큐 매니저가. 여기 보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요런 형태로. 뭐 통신 종료라든지 요런 형태로. 물론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원래 이걸 실행할 때 이 큐 리스트를 가져가 가지고 이 큐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큐 스레드가 받아서 이걸 감시하고 있다가, 그죠? 받아서 그 안에 데이터는 두 개가 들어가요. 투플 형태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랑 데이터. 이 메시지는 무조건 스트링이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는 파이썬 오브젝트 아무거나 다 돼요.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뭐 데이터 프레임. 이 줌큐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소켓처럼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지만 별도로 샌드 파이썬 오브젝트라 해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데이터 형식도 이렇게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신할 때 이렇게 보낼 때 메시지 보내면서 컴마 샌드 모어 데이터 더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다음에 파이썬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UI에서도 그런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항상 리시브 스트링하고 다음
리시브 파이썬 오브젝트 해서 구분용으로 쓰는 메시지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요렇게 두 개 다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에이전트로 보낸다고 하면 이 메인 스레드인 셀프 메인에 보면 어 에이전트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그거를 실행해서 살아 있으면 에이전트 큐로 데이터를 보내고 트레이더도 마찬가지. 트레이드 메시지가 트레이더면 트레이더 프로세서 살아 있는지 확인해서 트레이드 큐로 메시지를 보내고요. 전략 연산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근데 지금 전략 연산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의 전략 연산에 큐가 큐를 리스트로 만든 SSTG queues에서 큐를 뽑아서 거기에 전부 다 데이터를 넣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스트링이 있고 듀플이 있는데 스트링은 시그널 1에 에밋, 듀플은 시그널 2에 에밋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통신 종료라는 명령이 있으면 요게 이제 qtest qwait이라 해서 요런 형태로 원래 요런 형태로 써야 되는데 오늘 매번 쓸 수가 없어서 매번 쓰기 복잡하니까 요런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qtest qwait 하면 이제 1 초간 쉬는 거예요. 1 초간 쉬었다가 브레이크해서 파일문을 빠져나오고 소켓 닫고 컨텍스트 제거하고 나면 이 큐스레드가 종료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실행될 게 없으니까 종료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UI로 보내는 거는 좀 전에 조금 설명을 했지만 똑같이 다른 포트 번호 받아서 큐리스트 가져와서 사용하는 큐를 이렇게 뺀 다음에 컨텍스트 설정하고 소켓 설정하고 대신 이제 이거는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소켓 형태를 준큐 퍼블리시로 선언한 다음에 포트 번호 바인드 이런 형태로 합니다. 퍼블리시는. 그리고 이것도 큐스레드라 자동으로 런이 실행되면 이 매니저 줌 서브 큐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없으면 있으면 이게 empty가 이제 없는 거예요. empty가 not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그죠? 있을 때 이 큐에서 데이터를 뽑아와 가지고 send string 메시지 데이터 더 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send python object 데이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통신 종료일 경우에도 요것도 종료하기 위해서 1초 쉬었다가 브레이크하면 소켓 닫고 컨텍스트 제거하고 요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 초에 한 번씩 이 UI에 그 Alt Q를 누르면 상단에 타이틀 바에 이제 큐 사이즈가 표시되잖아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1 초에 한 번씩 요렇게 큐 사이즈를 전량 연산 큐 모든 큐의 큐 사이즈의 합과 에이전트 큐 사이즈, 트레이드 큐 사이즈를 요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샌드 스트링에서 이거는 큐 사이즈다 하고 파이썬 오브젝트에 큐 사이즈 데이터를 요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UI에서 이걸 받아서 필요할 때 큐 사이즈를 타이틀 바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 매니저 클래스를 보면 포트 번호를 받아오고요. 그죠? 이 키움 매니저는 큐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실행이 돼서 이벤트 루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이벤트 루프가 필요는 없지만 어 이렇게 큐 스레드를 실행하고 큐 타이머를 실행하고 이런 용도로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비트 키움 증거에서 사용할 큐를 여기서 만들어요. 아까 봤던 매니저 줌 서브용 큐, 그리고 에이전트 큐, 트레이더 큐, 그리고 7개의 전략 연산이 사용하는 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력 연산에 사용하는 큐는 별도의 리스트로 이렇게 다시 묶어 주고요. 그래서 그 큐 리스트에는 매니저 줌 서브 큐, 에이전트 큐, 트레이드 큐, 그리고 전력 연산 큐들 요렇게 넣어 주고, 그리고 틱셋이라고 해서 설정이 있죠. 그죠? 별도의 나중에 별도로 이 유틸리티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설명할 텐데, 거기에서 이걸 그러니까 쭉 불러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불러오면 이 불러올 때, 처음에 불러올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데 UI에서 이 설정을 바꾸면 다시 UI에서 이 설정을 보내줘요. 그 부분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설정을 바꿀 때는 요거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콘솔 창에 출력하는 로고가 이 get 로고라 해서, 이 get 로고는 로그루를 이용한 이 로그루의 로고예요. 이게 로그루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연월일 시분초, 그리고 레벨 표시하고 클래스 이름 표시하고 메시지 표시하고 이런 형태의 로고를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을 요 키움 매니저라고 넣기 위해서 self dot class name 요렇게 하면 요게 돼요, 키움 매니저. 그래서 요거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사용할 때 되면 별도로 다시 설명이 될 거고요. 아까 위에서 본 그 큐스레드 from UI 줌 리시브 줌 큐 리시브 from UI 설정할 때 셀프 넣어 주는 거, 그죠? 아까 이게 메인으로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큐리스트 포트 넘버, 그리고 시그널 1, 2 연결해 주고, 그럼 다음에 스타트 하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내는 건 단순히 큐리스트 포트 넘버 플러스 1 해서 바로 스타트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매니저 구동 완료 신호를 이렇게 다 되고 나면 5초 이후에 큐타임을 싱글 샷으로 해서 요런 형태로 보내면 됩니다. 그때도 이제 이 매니저 서브 큐로 이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바로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람다. 람다 함수를 쓰면 요게 실행이 되지 않고 5초 후에 기다렸다가 실행이 돼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시그널 처음에 에밋하는 걸 보면 이 모든 명령들이 이제 UI에서 오는 거예요. UI에서 백태 구동이 될 때 요게 와서 백태 엔진이 추루로 바꾸고 나면 이 백태 엔진이 추루일 때는 이렇게 요렇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드가 잘못된 게 있어서 잠깐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구동할 때 엔진이 구동이 되고 나면 이렇게 수동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진 구동 상태에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리턴해 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리고 수동 시작일 때는 매뉴얼 스타트 실행되고, 전력 연산 종료일 때는 프로세스 킬 실행되고, 트레이드 종료일 때도 킬, 에이전트 종료일 때도 에이전트 킬, 통신 종료일 때는 매니저 프로세스 킬, 요 함수들이 이렇게 각각 실행되도록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플 형태 데이터가 날올 때 이제 시그널 2에 에밋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한 가지예요, 설정 변경 이 부분.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 투플인데 요소가 두 개인 투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설정 변경일 거고, 두 번째가 이 딕셋 그대로예요, 바뀐 딕셋. 그래서 이거를 이 각각의 프로세스도 딕셋을 로딩하지만 처음에 이닛이 실행될 때만 딕셋을 로딩하기 때문에 바뀌면 이것도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전력 연산에도 이렇게 보내고, 트레이더에도 보내고, 에이전트에도 보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똑같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실행되는 함수를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진이 실행되어 있을 때는 실행이 안 되고, 맨 처음에 이제 버전업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라든지 주식 트레이더가 사용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트레이더랑 에이전트가 실행되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요 안으로 넣어야겠군요. 안으로 그죠? 요게 맞네요 요게. 잠깐만요. 네. 안으로 다시 넣었어요. 에이전트랑 트레이더가 선택되어 있으면 버전업하고 트레이더 시작하고 에이전트 시작하고 이 트레이더에서는 전력 연산이랑 트레이더가 같이 시작돼요. 요런 세 가지 형태로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 로그인 웨이트는 이제 로그인 창이 열리고 어 업데이트가 되는지 버전 처리가 되는지 감시하는 함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버전업 함수가 실행되는 것부터 가 봅시다. 그래서 버전업은 서브 프로세스 popen으로 해서 팝업 팝 팝 이게 팝오픈이라 해야 되나 popen 아무튼 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어 CMD 창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요런 형태로 적어요. 파이썬 32 비트 설치할 때 우리가 32 비트는 파이썬 32로 변경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전업 데이터 PY가 요렇게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픈 API 로그인 웨이트라 해서 이거를 감시를 하고 감시한 값이 true일 경우는 빠져나오고 아닐 경우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실패하거나 뭐 업데이트가 실패하거나 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프로세스 죽이고 나서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토 로그인도 마찬가지. 오토 로그인 실행했다가 웨이트가 이 오픈 API 로그인 웨이트가 펄스가 아닐 때 계속 기다리다가 true이면 통과되겠죠. 그죠? 펄스이면 다시 또 실행되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형태. 이걸 왜 요거처럼 안 해 놓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요게 있어서 다른 형태로 했네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 웨이트를 먼저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먼저 보면 여기 있어요. 버전 업데이터. 버전 업데이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실행되면 로고 찍어 줄 거 하나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킬이라고 해서 일부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오류가 나거나 로그인하고 난 이후에도 이 오피스 스타트 EXE나 요거는 이제 해외 선물용인데 NF 스타트 EXE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환경에서 있는지는 특정 짓지는 못했는데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지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에 있는 테스트 킬 명령을 이용해서 요렇게 지우는 거고요. 요런 형태. 그리고 이제 찾는 게 윈도우 프로 얼라이브 요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름을 넣으면 PS util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모든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프로세스 이름이 이 이름하고 프로세스 이름에 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존재한다는 걸 true로 바꿔서 그 alive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true인 경우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을 때 이렇게 프로세스를 죽이고 요것도 똑같이 nf start가 남아 있을 때 프로세스를 죽이는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지운 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버전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제 어 오픈 API 폴더에 가 보면 이렇게 시스템 폴더 안에 오토 로그인 DAT라는 파일이 있어요. 현재 저는 지금 없네요. 저는 없네요. 이 이름을. 어 없네요. 요게 이제 어 자동 로그인이 설정된 파일이에요, 파일 이름. 그래서 이 자동 로그인을 없애려면 이 파일을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하나 이렇게 텍스트로 설정한 다음에 OSPath is 파일이라 해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os 패시지 파일이. 그래서 그게 존재하면 os remove 제거한다는 거죠. 이 파일을 제거한다면 제거하고 나서 로고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윈도우라는 이제 별도의 간단한 키움 증권 로그인 프로세스를 요렇게 실행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 윈도우는 어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에이전트 할 때 간단하게 OCX 하나 만들어서 OCX 이벤트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날라오는 게 여기 온 이벤트 커넥터 여기로 날라와요. 그래서 그게 실행되는 함수를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 콤 커넥터 해서 이 OCX 다이나믹 콜 콤 커넥터 하면 이 로그인 창이 실행 열리면서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 클래스는 간단하게 OCX 선언하고 간단한 로그인 이벤트 연결한 다음 로그인 창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할 때 별도로 이제 수동 동작이 필요하지만 동작이 완료돼서 이벤트 응답이 나오면 그 응답 코드가 0일 때 불리언 셀프 불 커넥티드를 true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얘가 연결을 로그인 실행하면 얘가 이걸 처음에 펄스잖아요. 그죠? 펄스일 동안 계속 화일문을 돌고 있다 대기하는 거예요. true로 바뀌자마자 여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커넥트를. 그게 이제 윈도우 이 프로세스예요.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실행하고 나면 로그인 창이 뜨겠죠. 그죠? 자동 로그인을 우리가 삭제해 놨기 때문에 로그인 창이 뜬 상태 그대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버전 처리용 로그인 프로세스 시작이라고 찍어 주고 파인드 윈도우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윈도우 창을 윈32 GUI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윈도우 창을 찾는 건데 여기 보면 파인드 윈도우라고 해서 이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이 이름이 없으면 어 0 이에요. 그죠? 없으면 0 그리고 0일 때 만약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0일 때. 없으면 0 이고 0이 아니면 이제 핸들 값을 요렇게 지정해요. 그죠? 핸들 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이면 창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고 0이 아니면 창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실행하면 로그인 명령이 실행되기 전까지 창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0일 동안 로그인 창 열림 대기 중이라고 요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1초 쉬어 가면서. 그러면 이제 0 창이 열리면 여기를 빠져나오게 되겠죠. 윈도우 파인드 윈도우 오픈 API 로그인 창이 열리고 나면 이걸 찾았기 때문에 0이 아닌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건데 고때 이제 2초 기다렸다가 이 증권사 설정에 돼 있는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 1, 키움증권 2, 뭐 키움증권 3, 키움증권 4 이렇게 4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숫자만 이렇게 아이디 넘버라고 해서 따와서 매뉴얼 로그인을 수동 로그인이 진행이 됩니다. 수동 로그인을 가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서 그 뒤에 번호에 따라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4 가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번호가 1일 때는 아이디 1을 가져오고 뭐 2일 때는 비밀번호 2 가져오고 3일 때는 인증서 비밀번호 3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로그인 창은 우리가 이제 모의 서버를 접속하도록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증서 비밀번호 창 여기 32A라고 있죠. 32A. 이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모의 서버가 아닌 거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모의 서버인 거예요. 그죠? 여기를 체크하면 요게 활성화됐다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32A 창이.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비활성화인지. 비활성화인지 확인해서 비활성화 상태면 이 모의 서버 체크하는 32D
3ed 핸들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 번호는 이제 스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번호를 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동영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해 주는 거고요. 여기 클릭 버튼도 가 보면 뭐 이런 형태로 윈32 API 이용해서 퍼스트 메시지를 이제 요게 그 윈도우 마우스 R 버튼, 레프트 버튼 다운, 레프트 버튼 업 요거예요. 다운해 눌렀다가 뗀다는 뜻이죠. 그 0.2 초간 쉬었다가 눌렀다가 0.2초 튀었다가 0.2초 이후에 떼고 0.5초 기다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클릭 버튼이. 그게 이제 요거죠. 요런 형태로. 그걸 이제 한 번 했을 경우 이제 인식을 못하는 컴퓨터가 간혹 있어서 두 번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제 뭐 예전에는 모이서 데이터 다운로드 위해서 모의 서버를 쓰긴 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모의 서버 접속하려면 이게 나핫이 아닌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도 한 번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입력한 다음 이 창마다 아이디 입력하는 창에 마우스 더블 클릭 한번 했다가 그리고 다시 재입력하고 비밀번호 창도 더블 클릭 한번 했다가 다시 재입력 인증 비밀번호도 더블 클릭 한번 했다가 재입력 요렇게 돼 있어요. 더블 클릭은 뭐 클릭, 레프트 클릭, 라이트 클릭을 두 번 하는 거겠죠. 그죠? 클릭을 두 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엔터 키는 그냥 요렇게 메시지 그 창에 대고 메시지 입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처음에 한번 입력했다가 클릭하고 다시 한번 재입력. 그다음에 마지막 확인 버튼을 또 두 번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한 번 했을 경우 안 되는 컴퓨터가 있고 혹시나 느릴 경우 간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원래 클릭 버튼 자체가 잠깐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0.2초 그러니까 0.7초 정도 걸려요. 그죠 총 소요 시간이. 그 사이 이후에 한 번 더 요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없을 경우 이게 클릭하고 사라졌을 경우 이게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 처리 요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창이 열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전부 다 입력이 완료됐죠. 그거를 이렇게 로고를 찍어 주고요. 그다음은 이제 오픈 API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0이 아닐 경우. 그죠? 그러면 다 입력하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되거나 뭐 버전업 처리가 진행되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업데이트가 막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버전업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시간 초과도 하나 만들어요, 90 초로.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 그 사이에 혹시 우리 인증서를 쓰기 때문에 인증서 만료 공지가 뜰 수도 있어요. 요렇게 형태로 인증서 만료 공지 창이 뜰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이 형태도 이제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창을 누르면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서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로 요렇게 메시지 만료 기간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내고 나서 창을 클릭하고 보내는 형태로 요렇게 돼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피스 스타터라는 윈도우가 떠서 버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뜹니다. 창이 하나. 그럴 때 이제 안내창이 뭐라고 뜨냐면 기존 프로세스를 종료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버전 처리가 창이 있으면 3초 쉬었다가 이 프록이 아까 맨 처음에 어 로그인하는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있으면 살아 있으면 지우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true로 바꿔 줘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죠? 이 부분.
로그인 완료되고 나면 자동으로 종료돼요. 그죠? 요렇게. 그 종료가 되었으면 그냥 빠져나오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이 파일문을.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버전업이 오류가 나거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드 타임 90초 동안 기다렸다가 90 초가 넘으면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해 버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돼 있어요. 빠져나와서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확인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5 초간 기다렸다가 이 업데이트 확인창이 뜬 걸 클릭해 주는 게 요거예요. 근데 클릭해 주고 나면 업그레이드 확인 완료. 하고 나서 혹시나 또 남아 있을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형태,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버전업이. 그러면 이제 버전업은 다 됐죠. 그죠? 버전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더 그리고 에이전트 요렇게 되죠. 자, 트레이더는 간단합니다. 트레이더는 이제 주식 타임프레임일 때가 이제 틱봉이고, 타임프레임이 아닐 때가 설정이 아닐 때가 분봉이에요. 그래서 이 타겟을 요런 형태로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전략 연산은 이제 8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번호를 0 번부터 7 번까지 요렇게 해서 인자를 그 번호랑 큐리스트를 넣어서 요런 형태로 쭉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쭉 실행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더도 똑같이 요런 형태로 프로세스 만들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만 넣을 때는 반드시 투풀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콤마 찍어서 요런 형태로 넣는다는 거. 두 개일 때는 마지막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가 실행될 때는 에이전트는 이제 키움증권에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버전업 하면서 자동 로그인 설정을 없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톡 오토 로그인이라고 별도로 이제 자동 로그인을 요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설정을. 자동 로그인도 가 보면 비슷해요, 버전업하고. 이제 별도로 이 파일을 다시 있는지 확인해서 제거하고, 그죠? 제거하고 증권사 설정에서 번호 가져와 가지고 번호를 번호 기준으로 윈도우 하나 실행하고, 그죠? 윈도우 프로세스. 그다음에 창 닫힌 열릴 때까지 대기했다가 열리고 나면 매뉴얼 로그인, 수동 로그인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열리고 나면 혹시나 인증 송지가 다시 뜰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닫히고 나면 기다렸다가 5초 기다렸다가 종료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윈도우. 윈도우 보면 아까랑 같은데 다 같은데 여기만 틀리죠, 여기만. 커넥트가 되고 나면 오토 로그인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 커넥트는 빠져나오지만 이벤트에서 여기에 오토 로그인이 실행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면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게 오토 로그인이 실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OCX 다이나미컬 코어 펑션 show account window 요게 이제 자동 로그인 설정을 창을 불러오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이 명령이 실행되고 나면 모든 프로세스를 정지시켜요, 활동을.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되고 나면 이 로그인 로그가 바로 안 찍힙니다. 안 찍히고 여기서 멈춰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여기를 동작하는 명령은 이렇게 큐타임 싱글 샷으로 해서 미리 선언해 놔야 돼요. 이렇게 오토 온이라고. 그래서 이 창을 열고 나면 다른 게 정지되고 멈추기 때문에 여기 이제 키움증권 오픈 API에서 막아 둔 거예요, 자동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요렇게 하면 이게 실행되더라도 1초 후에 이게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래서 오토 온을 가서 보면 이 계좌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는데, 그게 뜨면 이제 확인해서 어 요렇게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계좌 설정 뭐 요렇게 버튼 3 개를 눌러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자동 로그인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계좌 비밀번호에
요게 아까 4 개씩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 번호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여기 아이디 넘버를 요렇게 넣어 줬잖아요. 그죠? 브레스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넘버가 요거예요, 아이디 넘버.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넘버를 요렇게 넣어 준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뜨자마자 1초 후에 요게 실행되는 거죠. 그죠? 고런 형태로 실행되고 나서 이게 창이 닫히면 이게 실행됐을 때 요렇게 창이 이게 확인 버튼까지 누르는 거거든요. 그 창이 닫히면 이제 비로소 요게 실행돼요. 자동 로그인 설정 완료가 실행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형태, 요런 형태로 됩니다. 요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오토 로그인은 이제 고까지 설명하면 되고요. 오토 로그인 하고 난 다음 이제 그 이 타임 프레임 형태에 따라서 에이전트 틱이나 에이전트 민이 실행될 텐데 이게 실행되면 바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할 때 그 오픈 API 폴더에 가 보면 이 IP 형태로 가 봅시다. 오픈 API 시스템 IP 언더바 API DAT 파일을 이렇게 열어 보면 요런 형태로 IP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모의 투자를 일단 제외하고 보통 실서버 접속하면 요 3개 중에 하나가 접속이 됩니다. 근데 5829, 11010, 12 112, 175 요 3개 중에 하나가 접속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이 파일을 읽어 온 다음에 보면 IP 요 부분 IP 요 부분 그죠? IP에서 첫 번째 거 그러면 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트에서 첫 번째 거 하면 요게 돼요. 그다음에 7 개까지 끊으면 요까지, 요까지, 요까지 끊깁니다. 그죠? 58229 요까지 끊겨요. 이거를 패스트 IP 1 그리고 두 번째 거 요 부분 11010 이게 패스트 IP 2 예요. 요 부분이에요. 저게. 요렇게 이 파일에서 IP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추출한 다음에 프로세스 에이전트 프로세스가 살아있지 않으면 요렇게 시작하고 큐리스트 담아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자동 로그인이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매니저 프로세스가 별도로 다시 오픈 API 로그인 웨이트 추루로 해서 아까는 계속 펄스였어요. 요걸 보면 이 자동 로그인이랑 버전업은 펄스를 넣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추루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위에서 가서 보면 이 부분을 한 번도 설명 안 했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설명할게요. 리졸트 값을 일단 기본 true로 잡아 주고 리졸트 업데이트가 실패하거나 했을 때 펄스 그리고 타임아웃 오버가 되면 두 개 다 펄스 요렇게 리턴해요. 그죠? 그럴 때는 다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버전업도 그렇고 오토 로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시작할 때도 펄스일 때는 이렇게 다시 프로세스 죽이고 다시 로그인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추루를 넣었으니까 상황을 보면 이제 메인일 때가 이제 요 부분이에요. 메인일 때만 메인이 아닐 때만 버전업이 실행되면 10초 기다리고 그게 아니면 2초 기다리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버전업을 실행할 때란 말이에요. 이 말이 메인이 아닐 때. 메인일 때는 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실행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 우리가 방금 IP를 따서 IP에 로그인이 안 되면 바로 프로세스를 죽여서 바로 재실행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없앴어요. 실제로 필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 메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걸 is main이라 하기보다는 is agent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아무튼 고렇게 해서 이제 넣은 거고 웨이트를 잠깐 보면
처음에 이제 로그인 창이 열리는 것도 감시해요. 그러니까 이 열리지 않은 상태가 10초 이상 지나면 리조트도 펄스로 되고 로그인 윈도우 오픈이 펄스로 바뀌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빠져나와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리조트 펄스가 돼서 재실행되도록 요렇게 되는 거고요. 로그인 창이 열렸을 경우는 계속 추루 상태로 있죠. 그죠? 열리기 전까지만 여기를 유지하고 열리면 바로 이걸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타임아웃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버전업이 됐으면 버전업 추루를 바꾸고요. 이렇게 확인해서. 그리고 버전업이 안 됐을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랑 분석, 기동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로그인이 되고 나면 특정 파일들을 받아요. 그죠? 그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그죠? 버전 처리가 아닌 업데이트.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추루가 되면 이 업데이트가 간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타임아웃 시간 30초 이내에 확인이 안 되면 리조트 퍼즐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확인 창 자체 윈도우 창 자체도 60초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면 리조트 펄스라고 해서 여기서 중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전업이 됐을 때만 여기서 감시해서 10초 기다리도록. 이 왜 10초 기다리냐면 아까 버전업 할 때 5초 기다렸다가 확인창 누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3초 기다렸다가 프로세스 종료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5초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 확인 눌렀으니까 총 10초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부분이 요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없이 추루 상태이면 다시 이제 OP init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서버 IP select 여기에 아까 본 IP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그 부분의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버 IP select에 스플릿해서 1 번에서 다시 프로그램 커넥트 IP의 0 번, 그죠? 0 번을 하면 여기 있는 글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글자만.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글자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죠? 고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select IP의 이 first IP 아까, 그러니까 8시 50분 전에는 첫 번째 IP에만 접속할 경우 접속 완료해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고, 50분 위에서 59분 사이에는 첫 번째 IP랑 두 번째 IP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접속하면 접속 완료됐다고 빠져나오고요. 그다음에 8시 이전이나 8시 59분 이후에는 아무 IP나 이렇게 바로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Now Weekly Tail에서 어 월요일이 0 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 0, 1, 2, 3, 4, 5 부터, 그죠? 토요일이거든요.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바로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 이게 아닐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무튼 그럴 경우 프로세스 종료해서 IP3일 경우가 있네요. 그죠? IP3 뭐 IP1, 2가 아닐 경우,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IP3일 경우, 그죠? 그래서 빠른 서버 접속 실패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이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이 첫 번째 IP가 가장 빨라요, 데이터 수신이. 두 번째가 살짝 느려요. 세 번째는 많이 느리고, 그런 형태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로 임의대로 감시를 해서 요런 형태로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트레이더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는 원래 이게 none이기 때문에 none이 아니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is alive라는 함수를 쓰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략 연산도 마찬가지,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략 연산은 이제 죽일 때는 하나만 확인해서 8개 다 죽이고요.
트레이더도 확인해서 죽이고 에이전트도 확인해서 죽이고요. 그리고 매니저를 죽이라고 명령이 날라오면 통신 종료를 하고 일단 줌 서브 큐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주고 위에 보신 것처럼 전략 연산 트레이더 에이전트 종료하는 명령 이후에 시스 익사이트 이그지트 익사이트 이그짓입니까? 이그짓이 맞죠? 헷갈립니다 영어가. 아무튼 요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움 매니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